배달의 민족, 무신사,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플랫폼이 성공한 이유를 디자인이나 기술에서 찾습니다. 앱이 편해서, 화면이 예뻐서, 결제가 쉬워서, 추천 알고리즘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의 본질로 들어가면 핵심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 플랫폼은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고객이 매일 검색하고 비교하고 구매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그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음식점은 배민에 들어가고, 패션 브랜드는 무신사에 들어가고, 인테리어 업체는 오늘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초반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내가 직접 고객을 모으지 않아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도 노출될 기회가 생깁니다. 리뷰가 쌓이면 더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순이익에서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바로 빠지는 돈입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10만 원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0만 원 매출입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나갑니다. 광고비가 나갑니다. 원가가 나갑니다. 배송비도 나갑니다. 인건비까지 나갑니다. 남는 돈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초라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서 경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면 노출 경쟁이 심해집니다. 노출이 줄어들면 광고를 써야 합니다. 광고를 안 쓰면 고객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객은 바로 옆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자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매출은 있는데 남는 돈이 없다. 광고비를 끊으면 매출이 바로 떨어진다.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고객이 빠질까봐 못 올린다. 이게 플랫폼 구조의 현실입니다. 물론 플랫폼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플랫폼은 필요합니다. 초반에 고객이 없을 때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 진입하고 초기에 매출을 만들고 고객 반응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과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활용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의존은 그것 없이는 매출이 끊기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플랫폼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고객이 진짜 내 고객인지 봐야 합니다. 고객이 내 브랜드를 기억할까? 내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봤을까? 내 콘텐츠를 보고 신뢰해서 찾아온 걸까? 아니면 플랫폼에서 우연히 보고 가격과 리뷰를 비교한 뒤 선택한 걸까? 후자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내 고객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고객을 잠깐 빌린 겁니다. 빌린 고객은 쉽게 떠납니다. 노출 순위가 바뀌면 떠납니다. 리뷰가 밀리면 떠납니다. 경쟁자가 더 싸게 팔면 떠납니다. 광고비를 줄이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고객이 나를 직접 찾아오게 만들까? 이게 직접 모객입니다. 직접 모객의 핵심은 고객의 머릿속에 내 사업을 선택지로 짓는 것입니다. 고객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고객이 비교할 때 내 기준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내 콘텐츠를 보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직접 모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마진 구조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에만 의존하면 수수료와 광고비가 계속 부담됩니다. 하지만 내 채널에서 고객이 들어오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고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채널을 보고 온 고객은 이미 신뢰 고객입니다. 이미 내 설명을 들었고 내 기준을 이해했고 내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 고객은 무조건 싼 곳만 찾는 고객과 다릅니다. 세 번째, 사업의 확장성이 달라집니다. 내 채널에 고객이 쌓이면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직원 채용이 쉬워집니다. 제휴 제한이 들어옵니다. 투자자나 동업자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채널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시장과 연결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사업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모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입니다. 유튜브는 신뢰를 쌓기에 좋습니다. 긴 설명, 사례, 기준, 철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반복 노출에 좋습니다. 짧은 메시지, 현장감, 사람의 분위기, 브랜드 감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고객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고객의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가격 차이가 날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 전문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이 질문이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쌓이면 고객은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기준이 있는 업체가 됩니다. 기준이 보이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면 가격만으로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컨텐츠의 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당장 매출이 급한데 채널을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의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편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부담되고 광고비는 올라가고 경쟁은 심해집니다. 처음부터 멋있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고 쌓고 반복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업은 단순히 좋은 상품을 가진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을 직접 모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 채널에 고객을 쌓으세요. 그게 마진을 지키고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고 사업 주도권을 되찾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